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가 사흘에서 열흘로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편하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인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늘어납니다. 신세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휴가뿐 아니라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90일로 늘었고 한 번의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유급 5일 부대 급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문화도 바꾸고 그다음에 가고 싶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넓혔다 이렇게.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쳐 최대 2년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1시간부터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편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 기간이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늘어납니다. 실업급여액 수준은 높아진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아집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기아차의 화성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용부의 이번 시정 지시는 검찰이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30일 고용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기아차는 25일 내 불법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월 17일 2차 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 50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당국과 임금협상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 10월 17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7월 사흘간 1차 총파업을 벌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2만 2천여 명이 동참한 바 있습니다. 좋은 지표 보기 힘들던 경기가 지난달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늘었습니다. 세 가지 동시 증가는 5개월 만인데요. 하지만 이를 경기 회복세로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순국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8월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5% 늘었습니다.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이 위축됐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한 덕이었습니다. 부진했던 휴대전화 생산은 신제품 출시로 크게 늘었고 반도체 재고도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액 증가율은 3.9%, 석 달 만의 반등이자 8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승용차 판매가 10.3% 증가하고 이른 추석 효과도 반영된 결과입니다. 설비 투자도 1.9% 늘어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기에 미치는 여파는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이제 재고도 확보돼 있고 대체제도 이제 개발을 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하지만 5개월 만에 나타난 산업활동 3대 지표 동반 상승에도 이를 경기가 바닥을 친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 경기 상황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반등했지만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넉 달째 떨어졌습니다. 미래가 밝지 못한 겁니다. 수출 경기라든가 어떻게 보면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들이 아직 뚜렷한 회복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경기 바닥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가림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대기업 집단이 최근 3년 반 사이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이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수별로는 롯데와 현대차가 가장 많았고 LS가 뒤를 이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하도급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은 대우조선해양. 조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의혹의 상당 부분을 사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2013년에서 2016년 대우조선이 27개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 같은 갑질을 해온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대우조선에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법 위반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반 사이 대기업 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곳의 대기업 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5,967억 원이었습니다. 액수별로는 현대차가 합계 1,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740여억 원, 대우건설 690여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수별로는 롯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42건, LS 27건, LG 26건, CJ 24건 등 순이었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길을 살려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대기업의 법 위반 행위가 매우 또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국내법을 준수하려는 기업들의 노력과 더불어 공정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피부 조직을 재생시켜준다는 줄기세포 화장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화장품에는 줄기세포가 들어있지도 않고 그 배양액만 함유돼 있는 것은 물론 의학적 효능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줄기세포 화장품 광고입니다. 제품의 성장인자가 풍부해 세포 활성화가 된다고 홍보합니다. 또 다른 줄기세포 화장품 광고. 세포 재생에너지가 피부에 흡수돼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불법 광고입니다. 줄기세포 화장품이 세포를 재생시킨다거나 치유한다는 의학적 효능은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곳을 점검해보니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곳이 3곳당 1곳 꼴이었습니다. 줄기세포 화장품을 구매할 땐 우선 현행법상 화장품엔 줄기세포 자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배양액의 피부 재생 등 기능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줄기세포 화장품을 사용하여 피부 조직 등을 재생, 치유한다는 광고는 허위 과대 광고로 보시면 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했으며 해당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들에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이자 비싼 변동금리 상품을 연 1에서 2%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신청액이 준비자금 4배에 가까운 74조 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집값이 비싸 빚도 많은 서울에선 혜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낮춰보려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 모두 63만 5천 건, 74조 원의 신청이 몰린 겁니다. 예정 공급액 20조 원에 3.7배에 달합니다. 2주일 정도 충분한 신청 기간을 드렸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본인의 요건을 기입하는 정도로 해서 좀 프로세싱을 원활히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겠나. 정부는 신청액이 예정액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집값 상한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사이가 되리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신청 자격 상한인 집값 9억 원은 물론 서울 아파트 매매가 순위 중간인 7억 7천 480만 원과도 거리가 멉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얻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산 사람은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서울 수도권 지역의 그 대출을 변동금리를 고정률로 전환시켜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저금리 상품 공급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그런 판단이 있다고 그러면은 또 그때 가서 또 검토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일은 저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당국은 안심대출로 27만 명이 향후 20년간 이자 부담을 1인당 연 75만 원씩 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고강도 저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석탄발전소 27곳의 가동을 중단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큰 틀은 12월에서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하고 이 기간 집중 관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선 단위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석탄 발전소의 운영을 부분적으로 통제합니다. 겨울철에는 석탄 발전소 최대 14기를, 봄철에는 최대 27기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가동 중단을 하지 않는 나머지 석탄 발전소도 출력을 80%까지 낮추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4개월 동안 월 평균해서 한 1,2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더 동의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비용 정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정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기문 위원장은 사회적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석탄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후 악당이다라고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당장 겨울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돈 내고 보는 시장은 그간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 동무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대항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선택폭이 넓어지는 건 좋은데 이들 업체 마케팅에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5,100억 원 수준이던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고성장을 거듭해 내년엔 7,8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규모 면에서 방송을 위협할 정도로 돈을 내고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영화와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만 쓰다가 콘텐츠가 많이 안 겹치는 것도 있고 왓챠에만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둘 다 쓰고 있고 다 해서 한 달에 15,000원 정도 나와요. 시장의 고성장에 미국에선 선발업체 넷플릭스 말고도 디즈니와 애플, 미국 방송사들이 저마다 독점 콘텐츠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웨이브를 선보인 데 이어 KT도 새 영상 서비스 시리얼을 이달 중순 내놓습니다. CJ ENM과 JTBC도 합작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고르기 힘들 정도로 선택지가 많아진 건 좋은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컨텐츠가 유료화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하나하나 따지면 적지만 사실 여러 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입 초기 몇 달의 할인 기간 뒤 정상가 자동 결제가 되는 시점과 내역을 꼭 확인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골라야 허투루 새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진수민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출생 인구가 또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노동력 확보에도 더 큰 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데이터 뉴스에선 그 실태를 살펴봅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여전히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떨어졌다니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19년 7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에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5,236명으로 1년 전보다 1,770명이 줄어 6.5%가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1,700여 명이 더 줄었다는 거네요. 이 정도면 그야말로 바닥을 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7월만 놓고 본다면 이 같은 수치는 1981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거라고 한데요. 더욱이 1998년까지만 해도 7월엔 매년 5만여 명 이상이 태어났는데 불과 20년 사이 출산율이 반토막이 된 것입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도 비슷합니다.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태어난 아기 수는 18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시간 동안엔 19만 8,833명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15,046명이 감소한 셈입니다. 20년 전인 1999년 1월에서 7월 사이에는 누적 출생아 수가 37만 명이었으니까 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대단히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20년 전과 비교하니 출생아 수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09년엔 1월에서 7월 사이 누적 출생아 수가 26만여 명이었는데요. 1999년 전과 비교하면 다시 10만여 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엔 이보다 8만 181명이 줄어든 것이니까 10년 주기로 출생아 수가 거의 9만 명 내외로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이러한 추이대로라면 앞으로 또 10년 후에는 7월 출산율이 얼마나 줄어들지 암담합니다. 또 게다가 올해도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계절 등의 영향 때문에 일반적으로 출생아 수를 비교할 때 같은 달끼리의 수치를 구해서 비교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출생아 수는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매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용어가 조출생률인데요. 올해 7월엔 5.8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2000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7월에 조출생률이 5명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7월 출생아 관련 수치는 모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뜻이네요. 이렇게 출생아 수가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역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사이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어든 건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면서인데요. 이 때문에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19,180건으로 291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반면 이혼 건수는 9,497건으로 9,327건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가 증가했습니다. 결혼은 줄고 반면 이혼은 늘고 있으니까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출생아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면 초고령 사회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생아의 울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다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할 수 있는 젊은이가 없는 미래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